자, 1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와 최고차의 수가 있는 3차 함수 gx가 있대요. gx를 가지고 지금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클 때 뭐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gx의 형태를 딱 봤더니 뭐 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분하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 왜? 이 정적분은 정의된 함수에서 여기 0과 x, 뭐 a와 x가 들어가고 여기 t 들어간다는 건 무조건 미분 때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서도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게 뭐 극값, 실근의 개수, 뭐 극대 이런 얘기를 물어보겠죠. 한번 가볼게요. 자, gx라는 녀석은 얘를 미분 먼저 해볼게요. 미분을 해보시면 자, 위에 거 미분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fx가 나와요. 밑에 거 미분하시면 그냥 fx가 나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gx가 3차 함수였거든요. 미분했으니까 2차 함수거든요.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2차 함수라는 정보를 알 수 있는데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요. gx가 x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었으니까 뭐 g'x는 당연히 3의 x의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식이 들어오겠죠. 일단 그 정도까지 알아놓고 근데 그 녀석이 자, 이 녀석이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형태를 가진대요. 그러면 이 fx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g'x라는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 이렇게 쓴다라는 게 이 fx라는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랑 어떻다? 어떤 상태다? 어떤 상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다시 뭐라고 하셨어요? 자, gx가 미분해서 g'이 됐고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들을 미분해봤더니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gx는 애초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였고 그 녀석을 미분한 함수는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형태를 띠고 있을 텐데 원래 g'x는 저렇다는 거야. 근데 이게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라는 함수랑 똑같이 생겼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fx 함수를 뒤집은 함수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이 g'x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 있다고 치자. 근데 만약에 0이 여기 있었대. 그러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원래 fx가 여기서는 얘랑 똑같이 생겼고 0보다 작은 구간에서 fx는 이런 그래프였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뒤집었더니 gx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지금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뭐를 대입했을 때 0, 0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돼. 0, 0을 대입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F0과 F0이 같다는 말은 둘 다 뭐라는 소리? 0. 아, 얘는 0,0을 무조건 지나는구나. 기억은 맞는 표현.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던져준 거야. 우리가 지금 gx라는 그래프는, g'x라는 그래프는 2차 함수거든요. 근데 얘가 0을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건 0을 무조건 실근으로 가져야 돼.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건 0을 실근으로 가지고 나머지 한 근이 음수거나 양수거나 중근이거나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의 그래프가 보여질 텐데 그러면 원래 fx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원래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랑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거고 0보다 작을 때는 원래 fx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이 모양 g'x로 만들어 준 거겠지. 원래 fx는 이런 모양이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뒤집어서 g'x가 된 거니까 자, 여기서는 원래 fx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야. 그렇죠? 원래 fx는 이런 모양인데 뒤집어서 얘랑 같은 모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원래 fx는 이런 모양일 수 있어. 세 번째, 원래 fx는 이런 그래프였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원래 fx, 검은색은 g 프라임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얘는 올라간 거고, 얘도 올라간 거고, 얘도 이렇게 올라간 상태니까. 왜냐면 세 가지 가능성 열려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fx, 파란색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파란색 그래프가 극대값을 가지냐 물어봤어. 극대값 가지죠? 극대값 가지죠? 극대값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F1의 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F1의 값이. 그러니까 여기에 F1의 값이 있을 거야. F1의 값이 있을 건데 여기는 F1의 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애초에 돼요, 안 돼요? 그거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F1의 값이 지금 2랑 4 범위 안에 있을 때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걸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 말고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 문제를 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돼? 하나? 근데 될 수도 있는 거 아니? 얘가 어떻게? 1의 값이 근이 여기가 1? 네. 맞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1이 여기 뻔히 있을 거라는 데 생각이 되죠. 왜냐면 모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경우라고 한다면 1이 요 안에 있으면 당연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1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을 여기다 세팅해 주시면 되기는 해요. 그쵸?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파란색 fx라는 그래프가 y는 x라는 그래프랑 만나는 서로 다른 실변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3개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얘는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여기다 y는 x라는 직선을 딱 그리게 될 거야. y는 x라는 직선을 그리겠죠? 그러면 얼핏 그리면 자 생각해보자. 쭉 그리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 여기서 하나가 생기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게 과연 하나일 것인가.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쵸? 여기가 생긴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정말 하나인가? 자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질 텐데 웬만하면 3개가 뜨긴 하거든요. 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얘를 가로지르면 제가 무조건 2개는 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기울기가 평행만 아니면 무조건 2개 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요 상태는 말 그대로 그거야. 얘가 평행만 아니면 살짝이라도 올라가면 무조건 여기서는 무조건 2개가 생겨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3개가 되는 게 맞아. 요건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2개가 이제 관건이거든. 이 2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이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만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보자. 요 부분만. 그러면 여기만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거든? 맞죠?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0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돼. 정확하게는 우미분계수가 되겠지. 만약에 우미분계수가 요 녀석의 0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만약에 얘가 얼마보다 1보다 뭐 하면 크면 안 만나요. 안 만나. 같으면 접하니까 의미 없어. 작으면 2개 더 만나. 그렇지? 얘가 1보다 작기만 하면 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야. 1보다 작으면 1이라는 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이 녀석의 미분계수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1보다만 작으면 반드시 2점에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확인할 거야.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여기 확인해 보시면 여기만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당연히 이렇게 갔는데 자, 요 부분에서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부분에 요렇게 원래 요렇게 가는 그래프였으니까 자, 요 녀석이 말 그대로 또 y는 1번. 그렇죠? 요 녀석의 기울기가 지금 1이었으니까 자, 요 점에서의 이번엔 무슨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f 프라임 0에서의 좌미분계수가 1보다 뭐하다? 뭐하다? 1보다 크다. 아니야. 작아요. 진짜 작아야지. 크다가 왜 나와? 요쪽 이렇게 봐야지. 얘가 1이고 얘가 2고. 아, 그 무기무기수 음수로 착각했어요. 이게 어떻게 음수? 음수 쪽이라서. 오케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우미분계수가 여기서 우미분계수가 1보다 작냐? 여기서는 좌미분계수가 지금 1보다 작냐?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이쪽으로 가보자. 우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돼. 그 우미분계수를 어떻게 확인할 거야? 미분해야 되겠지. 자, 이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함수의 식. 3. 그렇죠? fx는 자 여기만 필요해. 우미분계수만 필요해. 우미분계수만 생각해 보면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모양이 약간 3x의 제곱인데 0은 있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요 정도 볼까요? 자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이제 a가 된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인데 이 아이를 뭐 해야 돼? 미분 때려야 돼. 미분 때리고 그러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인데 앞에 거 미분하면 3의 x 마이너스 a,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가 플러스 3x 이렇게 돼요. 그런데 어차피 0 대입할 거기 때문에 얘는 사라져. 그러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얘는 실제로는 얼마? 마이너스 3a가 미분계수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우미분계수는 마이너스 3a거든. 근데 얘가 1보다 작은 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 1보다 작은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인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이 붙은 거야. F1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요 함수에다가 F1을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F1이라는 값은 3, 1마 A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3-3A인데 얘가 얼마?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3a라는 녀석은 마 1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다. 그러면 a라는 값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라는 값의 범위가 마 3분의 1보다 3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근데 자 일로 와보자. 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3a가 필요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3a를 곱해야 되겠지. 이미 있었네. 죄송해요. 잘 필요가 없었다. 자 여기 마이너스 3a가 있었네. 마이너스 3a가 지금 1보다 뭐하다? 작다고 확인됐지. 이 그래프는 여기서의 우미분계수가 1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됐네. 그럼 실제로는 얼핏 보면 한 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파란 녀석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던 거야. 따라서 하나, 둘, 세 개에서 지나는 게 맞아. 얘까지 통과됐어. 물론 여기까지 왔으면 느낌적으로 얘도 어쨌든 그래프의 모양 요걸 이제 눕혔으니까 여기 똑같이 이런 느낌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다고는 확인을 할 수 있어. 그치? 왜? 근데 이거 어차피 이 식도 어떻게 쓸 거야 너희? 똑같이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써요? 이 식 똑같이 쓸 거 아니야. 여기를 A라고 쳐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요 녀석의 좌미분계수는 이 아이가 나와요. 아니죠? 여기서는 3A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는 반대쪽이니까. 그래서 3A라는 녀석이 이제 미분계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자, 요 식에다가 이제 또 2를 집어넣으면 자, 2를 집어넣으면 자, 똑같은 계산식이 되겠죠. 여기다가 똑같이 2를 집어넣으면 이제 요런 계산식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만 곱하면 돼. 그래봤자 뭐 돼요? 3a고 마이너스 1.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1보다 작은 거 확인됐지. 그래서 얘는 실근의 수는 3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풀이야. 한이 이렇게 풀었어? 사실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감각적으로도 맞추면 돼.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감각적으로 맞추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왜 그런지도 알고는 가야 돼. 차근차근 써야 되고 주는 저도 감각적으로. 지훈이는 틀렸어. 틀렸어. 아영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
아 이거를 생각 안 해가지고. 아 그래서 비형님 디귿으로 가버렸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가 주어진다는 건 중근을 놓치면 안 돼요. 중근이라는 것도 가능성이 존재할 테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가봅니다. 자 절대 틀리면 안 돼. 지금 근데 15번이 몇 명이 있어요? 한 명, 두 명밖에, 네 명밖에 없었는데 두 명이 틀리면 반절이 틀린 거잖아. 자, 우리 눈에 말한다. 확통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수열 문제를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게 수열 문제치고 좀 어려운 건 맞아, 그치? 수열 문제치고 조금 어렵게 세팅된 건 맞는데, 자, 오답률 살짝만 볼게요. 얼마? 68 객관식이니까 이거 70 넘어가. 난 74. 74? 지훈이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이거? 근데 유무사서 70. 70? 3이요. 73. 아이는 얼마 정도? 어? 모르겠어. 74, 68인데. 준서 이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저도 74. 73. 이게 15번 문제거든요. 75.4.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이라고 치면 이거 90번이니까 넘는 거 오답률인 거야. 그치? 객관식이어서. 근데 이게 번호가 지금 몇 번이에요? 2번? 2번? 그래서 75가 9.4가 됐을 때 이게 뭐 3번이나 4번이면 좀 더 높았겠네. 그치? 자, 이 정도면 객관식은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해요. 근데 14번하고 비교해보면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틀린 977은 거의 역대급이라는 거야. 아시죠? 977은 그냥 역대급 문제인 거야. 괜찮아. 2.3%를 제외한 나머지를 틀리는 문제. 의치한 서울대 빼고 나머지 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괜찮아. 인간계에서는 풀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자, 확통 30번이 저번 거보다 좀 어렵긴 해요. 저번 거보다 좀 어렵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할만해요. 그리고 나서 요 20번, 여기 21번보다 20번의 오답률이 더 높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것들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오답률만 보면 15번이 22번, 30번 다음으로 어려운 게 15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급도 안 봤구나. 자, 지금 저번하고 유사해요. 그쵸? 저번에 등급 컷하고 유사한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1컷에 는 무조건 4점짜리 기준으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90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그냥 92라고 보시면 됩니다. 90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 이상한 몇 명 때문에 그런 거야. 신기하게도 희한하게도 39, 그러니까 3.999%까지는 90인데 몇 명이 있었던 거야. 뭐 마킹을 실수하는 그런 몇 명이니까 편 의미 없어요. 그래서 92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2개 틀린 사람들은 1이고, 자 여기 보시면 8일이라는 건 4개랑 3점짜리 하나 실수한 애들까지만 허용이 된대. 그렇게 따지면 아영이 1등급이고 3위도 1등급이고 3위거든? 밑에 깔렸구나. 3위도 1등급이고 그 다음에 지훈이, 준우 2등급. 준서 안정적으로 3인데? 그렇게 보면? 그치? 야, 그치 76점이니까. 아니야 76점이 아니구나. 앞에 거 하나 틀렸으니까 76점. 야 괜찮은데? 아니야 찍는 것도 능력이야. 여기 원래 3등급 대에서 찍어서 맞추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다 찍어서 몇 개를 맞춘다는 전제 깔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도 실력이야. 감각적으로 찍어야지. 아까 얘들 봤잖아 14번. 감각적으로 풀었다는 거잖아. 그것도 다 실력이야. 자 가볼게요. 15번입니다. 자, 자연수 K에 대하여라고 됐어요. 자연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인데 이게 겁나 짜증나는 게 모두 구하라 이렇게 나오버리면 답이 여러 개라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워. 내가 풀어가면서도 되게 이제 확신이 잘 안 서는 문제인 건 맞거든요. 자, 풀어볼게요. 어디서 출발해야 돼? 0부터 출발해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보내야 돼? 22까지 보내야 돼. 근데 이제 생각해야 돼. 이런 류의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규칙성이 생겨요. 자, 이제 기억해야 돼.
첫 번째 항을 주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순번의 항을 줬어 지금 맞지? 1부터 20위까지 쭉 가라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부터 20까지 우리가 말 그대로 1, 2, 3, 4 하면서 다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면 이건 수능이 아니야. 그치? 이건 거의 논술, 그치? 뭐 한 문제 한 3, 40분 때려 박으면 가능은 하겠지. 근데 수능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아무리 그래도 10분에서 15분 내외는 풀려야 되거든. 10분 정도는 풀려야 돼. 정상적으로 가면. 근데 20이라는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 느껴야지. 아, 이거 뭔가 규칙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규칙성을 만드는 그 K값을 찾으면 되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이런 류의 문제는 원래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극단적으로 저게 막 100 나오면 너무 티나잖아. 너무 규칙이라는 게 티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합성함수의 추정 같은 느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규칙성을 발견할 때까지 가고 그 규칙에 맞춰서 세팅이 되느냐 이제 그 K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고인물들의 풀이를 알려주면 지금 제가 말한 걸 알고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한 걸 지금 걔네들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몇 번 만에 규칙이 등장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A1이 0인데 22도 0이야. 그럼 그 규칙이 반복돼서 22에서 규칙이 딱 떨어지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1부터 22까지는 항이 몇 개 차이야? 21개 차이지. 21개의 항의 차이가 발생을 했으니까 얘는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 나누어 떨어지게 할 수 있는 1, 3, 7, 21 중에 답이 나오겠구나. 이 규칙성, 그러니까 주기가 1인 거, 주기가 3인 거, 주기가 7인 거, 주기가 21인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기가 1이 되기 위한 K값, 주기가 3이 되기 위한 K값, 7이 되기 위한 K값, 21이 되기 위한 K값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텐데 그럼 그 아이들은 이렇게 찍겠지. 다 홀수네. 숫자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네. 그러면 얘네들 또한 어떤 규칙성이 있는 자연수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러면서 1, 3, 5, 7, 9, 11, 13, 15, 17, 19, 21 한다고 치면 1에서는 1인가? 얘는 그럼 2인가? 그럼 얘는 4가 들어가나? 그럼 얘는 얼마가 들어가나? 11이 들어가나? 그럼 1, 2, 4, 11이면 되려나?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가는 애들은 없겠지. 네. 이거 거의 도박이잖아. 확인은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러면 좀 뭔가 보여. 막연하게 가는 느낌이 아니고 얘 분명히 규칙성이 나올 테니까 그 규칙이 나올 때까지 빨리 찾아보자. 그러면 조금 다르잖아. 그치? 어느 정도는 그림이 그려지면 문제 풀 때 막연함이 없어지잖아. 이제 그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A1이 제로입니다. 얘는 A1은 1이에요. 0이에요. 자, A2로 가볼게요. 자, A2는 무조건 얘가 0보다 작죠. 작거나 같으니까 위의 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0에다가 저걸 더했어. 자, A2는 이겁니다. 이건 변수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자연수니까 아까 처음에 나왔던 주기 일자리는 불가능한 거야. 자, 두 번째 가봅니다. 세 번째 갈게요. 자, 얘는 분명히 0보다 큽니다. 밑에 식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K-1을 뺄 거예요. 어떤 자연수가 나오던 분모가 클수록 더 작습니다. 왜? 분자는 똑같으니까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요. 그럼 얘는 앞에 게 더 작은 거야. 뒤에 게 더 큰 거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음수야. 얘는 무조건 음수야. 반드시. 그러니까 음수니까 다음 관계는 무조건 저 위에 걸 따라가겠죠? 그러면 A4는 무조건이에요. K 플러스 1분의 E 마이너스 K분의 1 이렇게 돼. 맞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가 생긴 거지. 분자가 달라진 거야. 분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된다. 얘네 둘을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얘네들이 양수냐 음수냐 정확하게 0보다 작거나 같냐 아니면 0보다 크냐 그걸 이제 판단해야 돼. 그럼 이게 자연수라고 돼 있으니까 1부터 집어넣어보자. 1 집어넣었더니 0이네. 그렇죠? 그냥 1 집어넣었더니 0이야. 아, K가 만약에 1일 때는 0이 나오는구나. 일단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K가 1일 때는 이런 구성이 되겠지. 그 다음 패턴이 0이니까 위에 거로 갈 거야. 위에 거니까 저걸 한 번 더 더했네. 그쵸?
저걸 한 번 더 더한 거지. 0이었으니까. 그러면 잠깐만. K가 이럴 때 그냥 얘가 0이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0이 됐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뭐가 규칙성이 등장을 한 거야. 몇 번 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확인해 보자. 자, A1이 0이었어. A4가 0이었어. 뭐 아시겠지만 A22는 몇? 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주기가 3이니까 22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첫 번째 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가 등장을 하니까 K가 1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는 K.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K가 1이 아닐 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럼 2부터 한번 해보자. 2 들어가면 3분의 2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양수네. 그러면 밑으로 가는 거 맞네. K가 1만 아니면 무조건 다 밑으로 가겠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K가 1이 아니라고 전제를 깔고 이 밑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밑으로 갔어. 무조건 양수니까. 그럼 저걸 더했거든요. 그럼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이런 구성이 돼. 그럼 얘는 무조건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치? 왜 분자가 똑같으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더 크니까 얘가 무조건 크니까 다음은 무조건 음수야. 그러니까 위로 가겠지? 그래서 A6는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2라는 구성이 만들어져. 뭔가 느낌이 좀 와야 돼, 여기서. 1, 1, 2, 2, 2, 3이. 그 다음 3, 3 느낌은 물씬 풍기겠지만 일단 얘가 또 뭐가 될 수 있어? 0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자. 얘가 0이 되려면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2가 0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이거 돼요? 안 돼요? 2일 때 돼요? 네. 요게 2가 들어가면 0이 만들어지죠? 근데 K가 2가 돼서 얘가 만약에 0이 됐다고 치자. 근데 얘는 주기가 5번이지. 그럼 5번씩 하면 쟤는 나머지가 2, 얘는 나머지가 1. 그럼 달라. 안 되는 거야. K2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K2는 아닌 거야. 그러면 자, 1일 땐 이미 끝났고 2도 아닌 거니까 이제 3이 되겠지. 3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얘는 4분의 3, 4분의 2. 얘가 더 커요.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A7은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렇게 간다는 게 이제 느꼈지? 맞죠? 그 다음 단계로 가보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올라가. 얘는 위로 가야 되겠지? 위로 가서 A8은 K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K분의 3 이렇게 돼. 그럼 이것도 확인해보자. 언제가 되냐? K가 얼마일 때? 3일 때. 한번 확인해보자. 자,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가 됐어? 7이 됐지. 7은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네. 얘랑 똑같네. 얘는 되겠구나. K3 등등. 아까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20일의 약수들 중에서 어쨌든 답은 등장하고 있어. 얘는 주기가 얼마였고요? 3이었고 얘는 주기가 얼마였어요? 7. 그렇죠? 3, 7에 21이니까 자 이제 느껴야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 그치? 얘가 3일 때 됐고 7일 때 됐다는 건 얘가 쭉 갔을 때 저 아이와 저 아이의 주기성에서 걸치는 지점이 똑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이 뒤로 나오는 숫자들이라는 건 주기가 8이냐 9냐 10이냐 11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니야. 8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9도 일어날 수 없지. 나머지가 같을 수 없으니까. 10, 11 얘네들은 더 당연하지. 그럼 마지막 후보는 누구밖에 없어? 21밖에 없는 거야. 그치? 21만이 후보가 되는데 자 이때 느껴야지. 자 요거 K1이었고 여긴 K가 2일 때였어요. 맞죠? 여긴 K가 3일 때였어. 그러면 쭉쭉쭉쭉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주기가 3일 때, 주기가 5일 때, 주기가 7일 때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주기가 3일 때 K값은 1이었고 주기가 5일 때 K값은 2였고 주기가 7일 때 K값은 3이었다면 주기가 21이 되면 K값은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10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2배에서 1 더한 거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아이는 굳이 우리가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10번째 K가 10일 때 주기 20일이 나오겠구나. 그럼 21번째에 주기가 끝나면 그 다음 주기는 0으로 시작할 때니까 K가 10일 때가 또 다른 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14. 이렇게 가는 게 이 문제의 패턴이었어요. 사실 주기성을 약간 극대화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난 받았다 손. 아니는 어떻게 풀었어? 산이도? 저 3, 7, 20을 나왔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수능에나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는 거야. 아, 22번째?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무조건 주기 규칙성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게 세팅이 되는지 생각해보자. 1부터 21이 똑같은 값이 나왔으니까 21의 약수들 중에 그것들을 주기로 가진 아이들 중에 답이 있겠구나. 맥락을 하고 이제 좀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아까 20번은 틀린 사람이 이렇게 20번부터 갈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에 대해서 1과 4에서 극소이다. F0의 값은 무엇입니까? 자,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x부터 x 플러스 1까지를 가지고 지금 넓이를 쭉 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fx라는 녀석이 최고차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야. 그러면 근데 그 녀석을 어떻게 했어?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함수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x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x에서 x 플러스 1만큼의 간격에서 뭘 구하겠다? 넓이를 구하겠다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서도 쭉 오면서 이렇게 넓이를 구해가겠죠? 이 간격 속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해가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자. 얘가 지금 2하고 4에서 극소를 가진다는데 그 극소가 무슨 말이냐?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잡으면 좀 샘플이 필요하니까 자, 여기를 간격으로 잡았어. 그럼 요만큼이 넓이야. 그 다음에 좀 더 옆으로 왔어. 요만큼이 넓이야. 넓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맞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가장 작은 시점이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조금이라도 옆으로 가면 여기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넓잖아요. 다시 또 증가하는 패턴을 취하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도대체 이렇게 넓이가 줄어들다가 딱 반등하는 지점이 도대체 어디가 될까? 어떤 지점이야? 서로 같을 때야. 왜냐면 봐봐.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기가 x였고 x 플러스 1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넓이가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갔을 때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온 것보다 넓이가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지점은 서로 같을 때라는 거지. 우리가 어차피 정적분은 무수히 많은 선들의 합이거든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갔을 때 그 선의 길이가 여기서 조금이라도 온 선의 길이보다 길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증가를 하겠지. 그러려면 얘네 둘이 애초에 어때야 돼? 같았어야 되지. 서로 같은 지점이었어야 조금이라도 왔을 때 얘보다 얘가 더 어떻게 돼? 길어질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극소가 되는 지점이라는 건 x의 값이 얼마일 때와 1일 때, 4일 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이 간격이 이제 1이라고 치면 예를 들어 이런 느낌으로 자, 요때가 1이고 요때가 2라는 소리야. 그치? 그리고 이게 4에서도 등장한다는 건 얘랑 똑같은 라인에서 요때가 4고 요때가 5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하는 얘기가. 근데 얘가 무슨 함수였어? 2차 함수였단 말이야. 가운데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3이겠지. 그럼 다 나왔네. 최고차의 개수 좋고. 여기 얼마인지 보이시죠? 이거 얼마예요? 얼마? 얼마? 어? 2분의 3하고 2분의 9 이렇게? 하나 얼마? 그거요? 2분의 3, 2분의 9 아니에요? 2분의 3하고 2분의 9? 왜? 근데 설마 이 넓이를 지금 갖다 보는 건 아니지? 아니죠.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곡률과 이 곡률이 지금 얘는 위볼이고 얘는 아볼인데
단순하게 반땅? 아니죠. 맞죠? 자,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저기서요? 어, 여기서 10 그냥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쓸 건데? 저 2차니까 2 자, fx는 2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 8제곱 플러스 k라고 이런 식으로 네. k 그래요? k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이랑 2랑 대입한 값이 부호만 반대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1을 대입해봤어요. 1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 4, 2, 8, 8 플러스 k 그게 이제 음수야. 얘는 음수인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자, 2를 대입해봤어요. 그러면 1, 1, 2 플러스 k라는 값과 어떻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만족하려면 슉슉슉 넘어가서 마이너스 10 그리고 여기 슉 넘어가서 2k 그래서 k 값은 얼마다? 마5 이렇게 설정이 됐어요. 그럼 k 값은 지금 마5인 거야.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5. 그러니까 3,5라는 꼭지점을 가지고 있겠죠. 맞죠? 자, 그렇다면 하나. 네. 정말 여기가 2분의 1인지 확인을 해보자. 네. 자, 여기 k 값이 마5였어요. 그러면 2에다가 x-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자. 자, 2분의 1을 대입해봤어요. 그러면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니까 곱했으니까 2분의 25에서 5를 하고 있죠. 맞나? 잠깐만. 2분의 5 제곱이니까 4분의 25 2분의 25 뺐으니까 얘는 2분의 얼마? 마이너스 15? 이거는 2분의 15요. 왜 이렇게 크냐? 잠깐만. 근데 2분의 1이 계산하니까 2분의 아 2분의 3 그렇지 2분의 3 2분의 3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니까 자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만났으니까 2분의 9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이차함수의 그래프인데 여기서 내려가는 것보다 여기서 확 내려갈 텐데 그치 당연히 이 값은 반전이 될 수가 없겠죠. 혹시라도 이거 보고 신나가지고 에헤헤헤 하면서 2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9로 해서 그냥 0기 대입해서 끝내버릴까봐 왜 단답형입니까? 근데 0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4분의 27 뭐 분수가 없기는 하다. 그치 그나마 천만 다행이긴 하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이 나왔고 요 식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했어요? 0을 대입했으니까 3, 3, 9, 2, 1, 8, 1, 8에서 5를 했으니까 값은 14 됐어요? 자, 요 맥락 기억하자. 20번 치고는 그냥 무난한 수준의 문제였어요. 저것만 해석하자. 쭉 가는데 어떤 지점에서 둘이 값이 같아지는 지점. 왜? 정적분이기 때문에 함수값의 차이가 발생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갔을 때 얘가 함수값이 얘보다 더 커지니까 당연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그 느낌 살려놓고. 자, 21번 가볼게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둘 사이에 그냥 가운데에 뭐가 띡 들어간다. 이런 생각은 안 돼요. 21번이 굉장히 그렇네요. 아까 21번이 20번보다 더 정답률이 거시기했던 것 같은데. 그쵸? 20번이 875고 21번이 847. 근데 이걸 틀리신 분이 3분. 60%의 오답률이네, 우리끼리는. 해보자. 자, 22번 설명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자연수의 n에 대해서 저 녀석의 값이 정수가 되도록 그냥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인데 틀린 사람들 일단 반성하시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64라는 숫자 우리 로그 문제를 풀 때 밑에 거듭제곱이 있는 거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64라는 숫자는 2의 6제곱이니까 이걸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얘는 3분의 2의 로그 2의 4n 플러스 16분의 3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 제가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값이 어떤 형태가 돼야 돼요? 3의 배수. 근데 이게 양의 배수일 수도 있고 음의 배수일 수도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 로그라는 값은 양수, 음수가 다 가능해. 지수랑은 달라. 이게 지수 버전이었다면 무조건 양의 배수였겠지만 여기서는 로그기 때문에 로그는 실수 전체를 치역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양의 배수일 수도 있고 음의 배수일 수도 있어. 누구의? 3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지. 얘가 3. 물론 0도 가능해. 그쵸? 이 아이의 값이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0부터 시작해서 3, 6, 9, 12, 15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마3, 마6, 마9, 마12, 마15로 가도 되기는 해. 그치. 근데 우리가 산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얘가 자연수래.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구성을 띠고 있을 텐데 요 진수 자리에 들어가는 값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어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으면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애초에 이런 구성은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아이의 값이 1이 될 수도 없지. 애초에 자연수니까 절대 1은 불가능해. 그럼 얘도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면 저 아이의 값이 마3이냐 마6이냐 마9냐 마10이냐 마15냐 이런 값들을 찾아보면 된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여기가 지금 2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까지 묶어서 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4n 플러스 16분의 3 이 녀석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냐 아니면 4n 플러스 16분의 3 얘가 2의 마이너스 6제곱이냐 4n 플러스 16분의 3 얘가 2의 마이너스 9제곱이냐 4n 플러스 16분의 3 이게 2의 마이너스 12제곱이냐 일단은 여기까지 해보고 또 되는 지금 범위가 어디 있었어 1000 이하니까 해보고 안 되면 더 가고 자 해봅시다. 이 아이는 2의 세제곱분의 1이야. 근데 이 형태를 만들려면 3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분모가 이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다행스럽게 4로 묶여. 이거 천만다행이야. n 플러스 4가 됐으니까 무조건 제곱은 날려버릴 거야. 얘가 한마디로 n 플러스 4가 3 곱하기 2가 되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자 이쪽에서도 얘가 3 곱하기 2의 6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4 날렸으니까 4 n 플러스 4가 3 곱하기 2의 몇 제곱? 4제곱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고 자 이쪽에서도 n 플러스 4가 마찬가지로 2개 날라갔으니까 3 곱하기 2의 7제곱이냐 자 여기서도 n 플러스 4가 3 곱하기 2의 30 건너뛰는 느낌 오시죠? 10제곱이냐 뭐 다음 단계는 13제곱이냐 가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가보자. n의 값은 얼마? 2. n의 값은 44? 자 n의 값은 780? 자 n의 값은 만들 거 뻔히 보이시죠? 왜? 1000 넘어가 버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2, 44, 380을 더한 426. 왜 틀렸냐? 준서야. 아 괜찮아. 등차수를 힘들어하는 우리 준서. 자 준우. 2, 43을 하고 끝? 윤우. 저 100으로 맞니 혹시? 그렇다고 해줘. 아이는 이거 맞췄어? 오. 자 지훈이는 어디서 틀렸어? 저 이거를 못 풀었어요. 아 시간이 없어서. 야 근데 지훈아 우리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은 절대 시간이 부족하면 안 돼. 그치? 그것 때문에 확통을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 수투에다가 시간을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확통을 선택한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가 꾸준히 해야 돼. 이 감 떨어지면 안 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감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중간중간 씌워주시면 감 떨어져서 안 돼요. 자 이제 대망의 22번 문제. 자 아까 97.7%야. 2.3%만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그 2.3% 안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충 때려 맞춘 사람이 몇 명은 분명히 있거든요. 꽤 높은 비율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마상과 육군이라고 이 말을 듣고 에이 뭐 마상과 육이 해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온전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을 테고. 자 일단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시시콜콜하게 설명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굉장히 참신하다기보다는 난이도 자체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린 형태라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세분화 시켜놓고 보면 어디서 들어본 듯한 막 그런 내용일 텐데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하고 B는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B의 값은 3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저걸 단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이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가 저렇게 정의되어 있대요. 그냥 gx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3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무조건 3차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요. 근데 gx의 그래프 자체를 그리진 않을 거야. 얘는 지금 왜냐면 극한값을 가지고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거 00 대입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 그거 하나. 그러면 여기다 00 들어가면 일단 3f0은 00 들어갔으니까 a의 f의 마이너스 b랑 같다는 거. 언젠진 모르겠지만 쓰이긴 할 거야. 그렇죠? 자, a하고 b는 모두 다 양수라는 전제는 깔려 있다. 자, 그 다음 가봅니다. G4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니까 이쪽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4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돼. 근데 거기다가 FX도 알아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FX를 어떻게든 무조건 구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가관이야. 저 형태를 이제 잘 볼게요. 자, 저거 좀 키워서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안 하는 거구나. 자, 이거 볼게요. 이 녀석의 그 값이 존재하지 않는 값은 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라는 건 마이너스 3과 6을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값이 존재한다고 돼 있어. 원래대로 따지면 우리 이거 근호 있으면 무조건 뭐 할 거야? 유리화. 유리화해서 문제를 풀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모를 봤더니 지금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니까 분모가 지금 0이거든요. 그럼 0분의 무슨 꼴이어야 되고 0꼴이어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야. 그러면 x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분모가 0이 됐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t는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t는 얼마인지 몰라. 자, 근데 마이너스 3이 들어가 버리면 아까 g라는 함수로 돌아가 보시면 그렇죠? gx라는 함수로 돌아가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은 음수였으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0이 되는 녀석이거든요. 얘도 0이 됐고 얘도 0이 됐어. 근데 이 아이만 나왔잖아. 근데 이 아이를 잘 보시면 루트 속에 이거의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다? 어떤 형태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실질적으로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절대값 g에 t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얘랑 얘가 만났네? 근데 절대값이네 마이너스네? 그럼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0분의 0꼴인 건 일단 확인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꼴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 당연히 유리화를 진행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 풀이를 이제 따라가 보자. 왜 0분의 0꼴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야. 가볼게요. 이렇게 갈 거고, 자, 위에 유리화하시면 이거 날라가면서 이거 제곱했을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돼요? 사라지면서 누구만 남아? 얘만 남아. 요거 괜찮죠? 제곱하면, 유리화하면 이게 싹 사라지면서 루트가 사라졌어. 근데 이쪽은 뭘 해줘야 돼? 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제곱과 여기에 있는 절대값의 제곱은 똑같은 거. 맞죠? 제곱과 절대값의 제곱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분자의 유리화는 당연히 gx의 절대값이 남고, 자, 분모에는 x 플러스 3의 제곱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쟤를 유리화하기 위한 i가 밑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플러스 절대값의 g의 t. 자, 요렇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그 값을 가져야 돼. 원래대로 따지면 그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 t의 값이 마3하고 6일 땐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그 값을 가져야 되는데
t의 값이 마 3이랑 6일 때는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봐봐. 얘 지금 분모 0이거든. 그리고 여기 gx 마이너스 3 들어가면 0 되는 거 우리 확인했어. 얘 지금 분명히 0분의 0 꼴이거든. 그럼 gx라는 녀석이 어떤 형태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마이너스